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세요. 마음 편하게 차분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원자는 체육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하대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네. 저는 미래 체육 교육자로서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위해 운동 소양을 쌓고자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영표시 체육 시간 활동을 하며 친구들이 주체적인 체육 활동을 통해 자기 성장을 하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인격적 완성에 다가서는 모습에서 체육의 교육적 의의를 체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체육 수업을 위해서는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스포츠 리터러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네. 먼저 다양한 체육 관련 학문들을 통해서 지식 소양을 쌓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에 관한 역사를 알기 위해 체육사라든지 아니면 체육 철학 관련 또한 사회적 문제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바라보는 스포츠 사회학 등의 학문들을 통해서 스포츠적 지식을 함양하고 싶습니다. 꼭 듣고 싶은 과목 있어요? 꼭 듣고 싶은 과목은 건강교육과 운동 처방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사회학 학문입니다. 앞서 건강교육과 운동 처방론은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 처방 쪽 방향의 체육 교육을 위해서 들어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 사회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운동 소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를 스포츠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저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고 싶은 학문입니다. 그럼 수업들 말고 다른 면에서 우리 대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따로 없어요? 네, 저는 인하대학교 지원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한 인하대학교 교수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교수님께서 최근에 하고 계신 연구는 학생 부적응, 즉 학생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에서 부적응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를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의 연구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체육 수업을 활용한다는 점이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리터러시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육 교육의 방향을 목표하고 계신 교수님께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하였습니다.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조위자 해자 교수님입니다. 혹시 우리 학과 지원 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책을 뽑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리터러시는 제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체육 수업을 제공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를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소재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독서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이 운동을 직접 하는 것을 넘어서 운동 기능, 지식, 태도를 모두 포함한 운동 소양을 발휘하여 스포츠 문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 수업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지원자가 희망하는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각각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러면 교사가 갖춰야 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가 갖춰야 하며 체육교사 역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만의 확고한 교육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체육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체육계에서는 더욱더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체육 자체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체육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교육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어쨌든 학생을 위함이기에 이것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내 안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교사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열정이 넘치고 이런 학생과 공부를 좀 못하고 좀 부적응의 성격이 있고 하는 학생들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둘 중에서 어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성적이 좋고 활발한 학생은 그렇게 그 학생이 되기까지의 분명히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은 작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저를 만나기 전에 그 이전의 교사를 만나서 그러한 동기부여를 얻었을 수도 있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러한 좋은 자질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전에 그 앞서 말씀해주신 부족한 학생에게 먼저 더욱더 지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소를 그 학생에게 부족했던 외부적인 요소를 제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에게 보충해주고 싶습니다. 제 생기부를 보니까 1학년 때 미인정 결과가 한 번 있는데 어쩌다가 된 건가요? 네, 저는 1학년 때 당시 체육 시간에 체육관에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너무 더운 나머지 화장실을 들렸다가 교실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미인정 결과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선생님께 보고드리지 않고 먼저 나갔기에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업 태도 측면에서 더욱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조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등교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철저하게 수업 태도 측면에서 조심을 하며 비로소 개선상을 받으며 저희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러 들어가서 아예 수업에 안 들어갈 생각이었나요? 아니요, 에어컨 바람을 잠시 쐰 후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그 사이에 다른 선생님께서 보셨고 체육교사분에게 말씀하셔서 미인정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병 지역도 7번이나 있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건가요? 네, 당시 저는 1학년 때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장염, 두통 등의 질병으로 지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바로 잡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잡고자 2학년 때 하루 3가지 약속 프로젝트, 학습 플래너 정기 점검, 연필 체육 시간 등의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상을 받으며 생활 측면에서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상을 참 여러 가지 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수상 대회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대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네, 저는 1학년 때 수상하였던 자율동아리 우수상을 뽑고 싶습니다. 그 자율동아리는 건강지킴이라는 자율동아리로 제가 그 동아리를 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과 영양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야지만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더욱더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강 영양 정보는 급식표 뒤에 있는 영양 뉴스와 같이 정보의 양과 질적인 측면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미세먼지, 우울증, 또 약품 처리 방법과 같이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다양한 건강 영양 문제들을 포스터로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체육교사가 단순히 그런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런 건강 관련 공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상이기에 그 상을 뽑고 싶습니다. 뭘 잘해서 상을 탔다고 생각해요? 포스터를 제작할 당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들을 패러디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고 그
그 흥미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에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약품 처리 방법은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네, 약품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히 물약이나 알약을 개수 적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닌 별도로 있는 약품 처리함에 버려야 하는 것, 또한 단순히 집에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아닌 약 복용 기간을 확인하고 복용하는 것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원자가 진로활동을 3학년 때 진로활동에서 보면 교직생활 실사례, 교사의 자존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책은 교사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술한 책입니다. 저는 당시 체육 교사로서 그러한 스포츠적 자질에 관한 독서를 한 후 교사는 역시 대인관계를 원활히 지내야 하기에 심리서적도 읽자라는 생각에 교사와 심리가 결합되어 있는 제목인 교사의 자존감이라는 책이 흥미로워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구는 교사의 자존감은 학생의 자존감과 직결된다입니다. 즉, 교사의 자존감이 단순히 그 교사의 심리 상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감이 그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장을 단순히 자존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역시 학생들에게 힘이 센 자의 모델, 즉 권력이 있는 자의 모델이기에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지도한다면 그러한 공동체에서 힘이 센 학생이 힘이 약한 학생을 권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권위적인 행동을 교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권 침해가 요즘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하고 교사의 자존감하고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자존감이 만약 약한 상태라면 학생이 그렇게 교권 침해 행동을 하였을 때 자신의 잘못인지 혹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교사의 자존감이 높아야지만 자신의 교육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교권 침해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학생의 감정에 집중하며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를 좀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게 명교시 체육 시간에 친구 얘기가 좋던데 자유수 득점을 처음으로 했으니까 됐다라는 친구의 말.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이 친구와 같진 않죠. 어떤 학생들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오직 승패만의 의미를 두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본인이 체육 교사가 된다면 이런 학생을 어떤 식으로 지도할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스포츠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를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학생에게 교육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승부욕을 가짐으로써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스포츠 자체에 대한 가치를 전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승패가 아닌 스포츠에서 어떠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스포츠 의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등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 학생과 대화하며 그 학생의 승부욕이 과열되진 않았는지 스포츠를 즐기면서 다른 가치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등을 그 학생과 대화하며 교육해 나가고 싶습니다. 대화로 교육했다는 건가요? 그럼 만약에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체육을 너무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지도하고 싶어요? 네,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스포츠 관람을 즐기는 친구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학생에게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수업 시간에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 학생에게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관람 외에도 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영화나 책 등의 작품들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스포츠 선수들 혹은 스포츠 시장을 분석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학생이 스포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누릴 수 있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할 건가요? 저는 제가 목표하고 있는 체육 수업 역시 단순히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 수업 안에서 그러한 쓰고, 듣고, 보는 활동들을 포함하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러한 학생에게 그렇게 스포츠를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도 그러한 행동에 대해 제재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체육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활동에서 만약 그런 활동을 못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체육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 경험하였던 한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로 수업입니다. 하나로 수업은 운동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또 스포츠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들을 하나로 모여 결국 체육의 가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신체 활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여 결국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학생에게 스포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외에 스포츠를 직접 할 수 있는 경험 역시 제공하며 다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결국은 체육의 가치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수업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 연교시 체육 시간이 보니까 위계적 구조가 수평적 구조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연교시 체육 시간을 신청할 당시 A와 B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는 그 기존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A와 B 학생은 서로가 신청을 한지 모르고 신청하여 첫 시간에는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그 학생들이 더 원활한 관계를 가지도록 같은 팀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 둘의 사이에 있어서 스포츠를 통해서 농담을 던지거나 스포츠에 관한 대화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 둘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 성적을 보니까 중국어가 타 과목 비해 성적이 낮거든요. 왜 이렇게 낮아요? 네, 저는 당시 중학교 때 일본어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고자 중국어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에 비해 중국어의 난이도가 제게는 더 어렵게 느껴졌고 그런 점에서 흥미를 가지지도 못했고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 투자를 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어 성적이 비교적 낮았던 것 같습니다. BPM 무슨 줄임말이에요? Biological Promotional Medical Club이라는 뜻으로 생명, 질병 홍보 동아리입니다. 왜 그런 걸 시작하게 됐죠? 계기가 뭐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1학년 때는 정규 동아리로 테니스부를 하였지만 저는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알게 된 이후에는 단순히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지적 탐구도 하고 싶었기에 그런 탐구를 하고자 동아리에 들어가서 다양한 스포츠 관련 탐구들을 해나갔습니다. 여기서 운동상의 종류와 준비 운동에 대해 발표했다고 하는데 하나만 예를 좀 들어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탐구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자상과 절상의 구분입니다. 저는 기존에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자상을 베인 상처로 알고 있지만 절상이 베인 상처이고 자상이 찔린 상처입니다. 이런 운동상의 개념에 대한 구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이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운동상의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본 운동을 할 때 있어서의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켜준다는 점입니다. 근육의 이완을 더욱더 준비 운동을 통해 근육의 이완을 더욱더 촉진함으로써 부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 운동을 할 때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 운동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체육 수업 활동 시 자주 쓰이는 부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는데 어디가 제일 자주 쓰여요? 네, 그 체육 시간에 자주 쓰였던 부위는 영교시 체육 시간에서 제가 3주에 주마다 테마를 잡고 했던 종목들에 있어서 그 해당 종목에서 쓰이는 빈도 부위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축구에 있어서 축구를 할 때 하체를 더욱더 이완해준다거나 농구를 할 때 허리와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 또한 전체적으로 이완해준다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빈도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어떻게 빈도수를 조사했죠? 그 해당 종목의 운동 선수들의 부상 빈도를 연구한 논문들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럼 최적의 준비 운동 루틴도 생각했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빈도수를 바탕으로 많이 쓰이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완할 준비 운동들을 각 날마다 조금씩 수정하여 진행하였던 것이 최적의 준비 운동 루틴이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시장 현황을 특별히 탁구, 농구, 축구로 국한했던 그런 걸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중국의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그 세 가지 종목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 세 가지 종목을 탐구하였습니다. 특히 탁구는 자타공인 중국이 세계 최강이기에 그 중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를 기술적 측면과 그리고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탐구하였습니다. 네, 중국 축구 못하지 않아요? 네, 중국이 축구 실력이 현재 좋지는 않지만 저는 축구를 소개할 때는 중국 국내 리그를 소개하였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외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국내 리그에 국내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대한 자본이 투자됐음에도 시청층을 해외로까지 확대하지 못한다면 리그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투명한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프로축구 리그가 한국의 프로축구 리그랑 비교했을 때 더 활성화되어 있나요? 네, 현재 우승팀의 상금을 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성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슈퍼리그는 우승팀에게 약 수백억의 상금을 지급하지만 국내 리그는 약 14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국내 축구 리그가 대한민국보다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3학년 때 학생 멘토링 교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쓰는 플래너였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학습 플래너는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멘토와 멘티가 함께 쓰는 플래너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글 공유 문서를 통해 멘토링 일정 계획을 서로 구상하고 공통 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의 진도를 공유하며 협력 학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 학습의 이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자는 생각에 포스터를 게시하였습니다. 그 포스터에서는 1등급은 가르치는 역할, 9등급은 가르침 받는 역할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협력 학습자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였습니다. 이러한 포스터를 게시함으로써 가르치면서 배우기의 효과를 멘토와 멘티가 모두 누리고 서로 상호적으로 협력 학습의 효과를 누린다면 더욱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교생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그 저자가 지적한 능력주의 신념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어떤 거였죠? 제가 일단 샌델의 능력주의에서 제가 비판했던 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샌델의 전체적인 능력주의의 단점 혹은 한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그렇다면 능력이 아닌 많은 것들이 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과연 그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그러한 능력 이외에 운이 작용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 그러한 운이 작용하는 사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내 능력이 아니라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회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한 독후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볼까요? 네, 저는 3학년 진로와 직업 시간에 국내 체육 관련 학과에서 배우는 학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육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체육 교사의 3가지 역할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그 역할은 스포츠 전문가,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저는 이러한 체육 교사의 역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다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짐으로써 스포츠를 통해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평생생활 체육인을 하나둘 양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을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나가도 됩니다. 일단 삐드는 지원가 이제 50분에 온다고 하는데 은근 나왔거든요. 그래? 아직 나 저거 보고 있었어. 저게 시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너가 우리 면접 한번 했잖아 가서. 네. 그래서 하나 더 잘하고 있지만 조언을 하자면 너가 막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 질문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질문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잘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걸 너무 주저하지 마. 네. 일단 질문 경청하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왜 인하대 체육교육과에 지원했냐 그랬거든. 그거는 너가 근데 답변한 거에는 그냥 네가 체육교육과에 지원한 이유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가로 왜 우리 대학교냐고 그래서 물으신 거야. 그러니까 왜 인하대 그다음에 체육교육과. 그러니까 너가 막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인하대에 대한 설명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요약해서 그거를 좀 아까 그 교수님 무슨 교수님 거랑 그리고 너가 이제 평소에 준비했던 지원 동기랑을 잘 너무 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요약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지원 동기 관련해서 조금 추가 코멘트를 하자면 일단 뭐 지원 동기에서 2가지식으로 말은 잘한 것 같아. 저번에 내가 조언했던 거를 잘 반영해서 질문에 대해서 왜 거기서 이렇습니다 라고 딱 처음에 나온 건 되게 좋았는데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하대에도 한번 포커스가 있었던 건데 그건 네가 무시해버렸던 느낌이 들어서 내가 다시 질문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좀 잘 듣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우리 대학 그러니까 인하대에서 네가 그러니까 스포츠 리터러시 소양을 쌓고 싶어서 체육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추가로 질문을 했던 게 인하대에서 그래서 스포츠 리터러시 소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어떤 식으로 인하대가 너의 그런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스포츠 리터러시 소양을 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사실 그건 대학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희망사항을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그런 스포츠 인하대에서 제공하는 이러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스포츠 리터러시 소양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 뭐 그런 얘기도 추가해주면 그리고 사실 그 교수님 얘기 성함이 안 나와서 내가 물어봤잖아. 성함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그리고 관심도를 확실하게 어. 이 학생이 인하대를 알고 왔구나. 그리고 그 인하대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 교수님 얘기가 난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안 나왔다는 하더라고. 것도 좀 아쉬웠어. 그래, 맞아. 그래서 만약에 왜 인하대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교수님 얘기도 그냥 같이 해버려야지 팔로우 퀘스천이 없을 때 너가 이런 좋은 대답을 아예 못 해버리는 수가 있잖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반적 교사가 갖춰야 할 자세가 체육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 저번에도 한번 했던 질문이지만 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을 하는 구조에서 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잖아. 첫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네. 이라는 그 약간 인트로를 하나 넣어줬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듣다 보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능력은 도대체 언제 말하는 거야? 하고 놓쳐버리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을 길게 한다라면 언제나 구조적으로 말하기가 필요한데 너가 요약하자면 하면서 요약은 되게 잘했어. 근데 두 번째로는 뭐 요런 말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 미인정 네. 그 결과 부분에 나 그냥 웃음이 나왔는데 근데 정말 이게 진짜 실제 일이야? 그랬어? 그래서 에어컨 바람 쐬보면서 근데 그때 애들이 좀 저 포함해서 한 4-5명 됐는데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화나셨구나. 안 나오라고 왔어. 해서 그다음 이후에 계속 죄송합니다 했지만 진짜 그래서 받았어요. 그럼 이걸 혹시라도 물어봤을 네. 때 여기에 대해서 너가 에어컨 바람을 잠깐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얘 답변이 얘 뭐야? 약간 좀 그러니까 띵한 되게 그랬어? 교사로서의 자질 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솔직하긴 한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 얘는 그대로. 그냥 네. 어떻게 포장을 근데 해? 미인정 결과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뭘 말을 해도 이게 교사로서 약간 뜨악할 것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교사가 잘못해서 미인정 결과를 줬다라고 말한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공손한 표현으로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걸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은 너가 그때 그냥 한 시간 내내 그렇게 체육 수업을 째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네. 근데 네 대답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리 너가 절대로 그렇게 한 시간 내내 딴짓을 할 생각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수업 중간에 결과적으로- 간 거였어? 네, 수업 중간에 중간에 센 거네 한마디로. 물 마시고 교실에 잠깐 그러니까 너가 너무 유혹을 못 이기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야 뭐랄까 수업 시간에 중간에 빠져나가서 에어컨을 쐬고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할 수밖에 근데 그거밖에는 없을 것 없었겠다. 같아요. 근데 다른 제가 미인정이라고 근데 하면 이제 네가 이제 그 변명의 의미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결 문제에 있어서 노력을 했다. 그걸 또 포장을 하되. 그렇게 간 건 그래도 그래, 잘했어. 변명이라도 그래. 해야지. 그래. 그리고 무슨 말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중복되는 얘기긴 한데 원선이는 네가 열정